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아 드림뉴스 최생금 기자입니다. 13 대선이 끝나고 나서 옛날 말로는 유언비어고 요즘 말로는 가짜 뉴스라고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13 대선 이후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카카오톡을. 그래서 저도 하도 궁금해서 그 내용을 찾아보고 또 찾아봤습니다. 제가 기자여서 그걸 또 찾고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제가 성격상 그걸 체크를 잘 해요. 원래 제가 프로그래머 출신이었기 때문에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분석하는 일이 원래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보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배경이나 관련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없다. 이건 사실이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공개를 하거나 주장을 합니다. 막연한 근거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면 역풍을 맞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많은 분들이 혼란이 왔냐면 카톡을 검열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모 의원들이 지난 대선 전에 그런 주장들이 계속 나왔죠. 카카오톡 검열하겠다. 불필요한 말을 했죠. 사실은 할 필요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지지난주에 여러분이 보신 거는 보면 네이버는 어떻고 카카오톡은 어떠서 우리 정보를 다 검색을 하고 검열을 한다고 막 하니까 뭐를 나가야 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이 막 돌았어요. 그러니까 긴 문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하도 궁금해서 관련 내용을 구글링도 하고 찾아보니 2020년에 등장했던 문자입니다. 2020년에 된 거고 더 찾아보니까 2020년에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공유됐던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확인했던 거는 2020년 거를 찾았고 또 다른 의견과 자료들을 보면 2017년, 18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 18년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건 20년입니다. 근데 왜 이런 논란이 됐냐면 카카오톡이 5월 16일 날 카카오톡 운영 정책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6월 16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톡이 검열을 한다. 6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이 어떤 내용을 본 분들은 놀라가지고 단톡방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탈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톡방에서 엄청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단톡방 폭파시키겠다고 그래갖고 방장들이 방을 없애버리고 막 그랬습니다. 오픈 카톡도 그랬고 일반 카톡도 방이 막 없어지고 방에 있는 분들이 나가고 막 대혼란이 지난주에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 지인들한테 일부 단톡방에는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을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을 변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그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에 너무 혼란스에 빠지면 빠질수록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말한 거는 뭐냐면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착취 목적의 대화, 일명 그루밍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겠다. 여러분 N번방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한동안 카톡은 보안이 안 되니 텔레그램이 좋다 해가지고 텔레그램으로 많이들 이동을 했습니다. 저도 텔레그램을 앱을 설치했지만 텔레그램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쓰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성착취 그루밍을 했던 적이 있었죠. N번방.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매매나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금지하겠다. 이게 이제 신설된 겁니다. 그리고 허위 계정 생성 및 운영행위 금지 신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가짜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페이스북에 지금 최근에 등장한 건 아니고요. 꽤 오래 전부터 움직인 건데 자기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싶은데 이러이러하니까 계좌를 특별히 해주겠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게
지금 자금 여유도 없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거 하는데 도와준다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미혹시키고 그러다가 자,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으로 하자고 그렇게 와요. 처음에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좀 오다가 카카오톡으로 하자고 갑자기 와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이 의심 안 하고 카카오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이게 허위 계정입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이 이제 또 접근한 경우, 저도 접근을 당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문으로 와요. 그러면, 야, 내가 이게 지금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내가 이러이러한 일에 운영자금 도와준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이 혹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죠? 개인 카톡으로 하자고 와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누가 가까이 아는 사람도 안 도와주는데 모르는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면 그거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런 허위 계정, 사기, 또 음란물, 뭐 별의별 짓들을 많이 합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로들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카톡으로 또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카톡을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결론적으로 한국인이 장난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어떤 금지 행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신설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신설한 게 뭐냐면 카톡에서 테러 앱이 그리고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금지라는 것을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이 메신저, 카톡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테러나 선전, 선동이나 폭력적 극단주의를 갖다 하거나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금지하겠다, 제재하겠다는 게 카톡의 정책입니다. 그러면 카톡이 그런 걸 가지고 안 했는데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카톡을 다 검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틀린 주장 아닙니다.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제가 비유를 만들었어요. 제가 아는 친구하고 1대1로 주고받고 하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죠. 저희가 그냥 어떤 사람하고 문자를 주고받잖아요. 문자 서비스로 스마트폰 가지고. 그거 제재 안 받죠. 그런데 이제 카카오톡도 1대1로만 하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주로 단톡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다 참여시켜 가지고 이것저것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본래의 취지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카톡을 다 탈출하고 보안이 되고 안정적인 게 뭐냐,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갈아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시그널로 앱을 설치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쓰지는 않습니다. 왜? 아니, 제가 그 연결된 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톡에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걸 시그널로 옮겨봤자 소통할 사람이 아주 극소수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그렇게 중대한 거, 뭐 그 비밀스러운 거, 뭐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화를 나눌 내용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 내가 굳이 카카오톡을 버리고 시그널로 이사갈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시그널을 설치는 해놓고 활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텔레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그램 갖고도 설치하고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어요. 지인들도 텔레그램이 있는데 그 텔레그램으로 굳이 소통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굳이 이런 걸 필요가 있냐.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 어떤 뭐 테러를 하겠거나 폭력적 극단주의를 하거나 각종 선전선동을 하는 내용을 메신저를 통해서 할까요? 메신저를 통해서 하면 흔적이 남는데요. 다 남아요. 누군가에게서 남습니다. 다 잡혀요. 그럼 진짜 문제아들은 그걸 이용할까요? 안 하죠. 오프라인에서 하겠죠.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갖는 거지 온라인에서 하면 기록이 다 남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지적을 하니까 또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바쁜데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서 소통을 하겠냐. 이게 그냥 온라인에서. 아니, 편한 대신에 기록이 다 남아요, 여러분. 자신의 것 지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내 것 지우면 뭐 할까요? 상대방이 남아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상대방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오히려 또 이런 어려운 문제, 통제가 되면 될수록 더 힘을 합쳐서 무슨 소리냐, 왜 우리의 것을 억압하냐고 목소리를 내야지. 그거를 갖다가 도망가듯이 막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보수 활동하시는 분들이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구나. 그걸 제가 비우는 게 아니라 발견했어요. 그래서 참 보수에 있는 분들은 너무 따뜻한 거, 안락한 것만 좋아하지 않는가. 그러면 보수 하시지 마셔야 돼요. 보수에서 여러분 월급이 나와요. 보수에서 무슨 뭐가 나옵니까? 보수를 지지하거나 보수 활동하는 분들은 뭐예요?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치를 위해서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토마토 하나를 먹는다, 딸기 하나 먹는데 거저 먹나요? 대가를 지불해야 딸기나 토마토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딸기나 토마토는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맺은 거예요. 그 열매를 어떤 농부나 누군가가 수확을 해서 그게 첨가물 시장에 가서 결과적으로 마트나 과일 가게로 온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대가를 주고 산 거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자유의 가치를 위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것이 뭐 나한테 당장 불이익이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막 도망가고 막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가 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분들이 왜 도망을 치냐? 본인이 문제가 없으면 도망을 칠 일이 없어요. 자기가 뭔가 실수한 게 있으니까 도망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확실한 자료, 출처가 없는 것은 여러분 공유하지 마세요. 자기가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누군가 보냈다고 해서 보지도 않아요. 제목만 보고 공유를 시켜버리는 분들 많아요. 그게 1년 전 건지 5년 전 건지 3년 전 건지 전혀 확인도 안 합니다. 그냥 제목만 보면 그냥 공유해버립니다. 그러니 그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달라지고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바뀌어가는 게 정치입니다. 이 정치라는 거는 일반적인 문화나 저기하고 다릅니다. 정치라는 거는 수도 없이 바뀔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정치 관련 영상을 뭐 5년 전, 6년 전 걸 퍼다가 막 나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또 확인도 안 하고 또 공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상한 것만 선전선동한다는 오해를 받고 스스로가 컨트롤 당하는 일들을 왜 하시냐 이거예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공유한다고 해서 그게 변화가 있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단톡방 하나가 500명, 1000명인 곳에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 방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단톡에 또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대부분이 다 이쪽 저쪽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 단톡에서 좀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은 또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밴드나 뭐 각종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접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막 어디 유튜브에서 짜집게 놓은 걸 막 퍼다 놓은 것을 무슨 대단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계속해서 공유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지적하다가 지쳐가지고 괜히 이거 지적하면 할수록 욕만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이 유통이 많이 되는 단톡에 있을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저도 지난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사이에 그런 단톡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여러 번 권면을 해도 안 되니까, 지적해도 안 되니까요. 아니 영상이 있으면 그 유튜브에 있다고 그게 진짜입니까? 제목을 보면 알아요. 제목을 보면 그 영상을 눌러봐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죠? 그 영상이 만든 출처, 그 저작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언론사에서 한 건지 유튜브가 한 건지 아니면 언론사나 유튜브가 떠돌아다니는 거를 퍼다가 단순하게 퍼다가 본인이 그거를 갖다가 그냥 놓은 건지 이런 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대뽀로 갖다 놓는 거는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 틀린 정보를 그걸 고지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 공유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금융 제재라는 게 뭐예요? 벌금 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단톡방의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나 글을 옮기실 때, 공유하실 때는 그 출처가 명확한 걸 해야 됩니다. 특별히 또 어떤 것은 신뢰하지 말라고 하냐면 정치를 목적으로 해서 유튜브만 한 데들은 나름대로 그분들도 조사를 해갖고 만들어요. 근데 정치 유튜브가 아니고 시류 편승이라는 겁니다. 요즘이 스포츠가 뜨는 시대다. 요즘이 뭐가 뜬다. 또 요즘 뭐가 뜬다. 그러면 요즘에 정치적인 이슈의 조회수가 높다고 생각하면 관련 영상을 받아다가 다운받아가지고 편집합니다. 짜집기 편집하고 음성을 갖다가 자기들이 녹음하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만 정리해가지고 AI 그 음성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뭐 여자 아나운서나 남자 아나운서나 기자의 목소리처럼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갖다가 쇼츠로 제일 많이 올립니다. 쇼츠. 긴 건 사람들이 또 잘 안 보니까요. 쇼츠 영상을 만들면 짧으니까 부담 없이 보고요. 그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그것을 또 퍼나릅니다. 그리고 나면 또 이들이 뭐예요?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일반 영상으로도 편집해서 또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목소리가 들어있고 사진에 영상이 막 짬뽕을 해놓은 것들은 신뢰 불가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주변에 말합니다. 퍼나르지도 말고 무시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 주의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안을 해놨어요. 단톡방에 공유할 때는 자신이 직접 취재하거나 자신이 목격하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대형 언론에서 다루지는 않았어요. 대형 언론에서 다루지는 않았는데 소형 언론이거나 이 작은 이제 막 신생 언론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에서 취재한 거라면 공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생 언론이나 작은 언론 중에도 보면 가짜 뉴스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조회수를 올리려고 자극적으로 만든 영상이 많기 때문에 기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조회수, 구독자 그리고 후원을 받기 위해서 이 짜집기한 형태 그 영상들 제목 자체가 과장됩니다. 이런 거는 그 단톡방에 계속 퍼나르게 되면 결론은 그 단톡방에 있는 분들도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올라온다 생각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분들의 그 목적하고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런 정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려야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16일부터 내일부터 카톡 검열한다고 괴소문이 나고 나서 이미 단톡방에서 많이 나갔고요.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빠져나간 것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6.3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낙선을 하고 나니까 열불난다고 단톡방에서 막 그 탈출이라고 할까요? 방에서 나가버린 분들 열받는다고 방을 폭파시켜버리고요. 방장들이.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 낙선하니까 방들도 많이 없어졌고요. 솔직히 말해서 방에 있는 그 구성원들도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아쉽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고 실패했으면 그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실패한 사례를 조사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다음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망했으니까 자살을 하거나 망했으니까 어디에 숨어버린다고 해결되나요? 아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게 뭐예요? 망했어요. 망했으면 그 실패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서 보완을 하고 대안을 찾아야 다음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가 낙선을 하거나 자기가 바란 것들이 안 되면 마음이 상해서도 그러겠지만 그 방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뭐 심지어 페이스북도 끊어버리고요. 제일 심한 경우가 이제 단톡에서 많이 이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유튜브에 구독하신 분들이 많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 김문수 후보가 낙선하고 나서 막 벌써 한
150명, 200명 정도가 빠져나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당선이 되면 또 거꾸로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관련 영상이 또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교훈 삼아서, 낙선을 교훈 삼아 대안을 찾고 연구를 하고 보완을 해야지, 세상에 성공이라는 것만 찾아가고 당선이라는 것만 찾아가면 참 삭막한 겁니다.